쉽고 빠르고 재밌고 뜨거운 이슈를 한번 풀어봅니다. 태연한 뉴스 이태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연입니다. 태연하시네요. 네, 제가 늘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영민한 뉴스, 네. 또 영민 아나운서랑 케미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 누구랑도 다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저 자리에 앉아봐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네요. 그래서 방송은 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태연한 뉴스 오늘 첫 번째 소식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우리는 속된 말로 쩐주라고 하는데 전주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서울고법 형사 5부가요. 어제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손 씨는 애초 주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요. 네. 2심에서는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힌 거예요. 재판부는 손 씨가 다른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고요. 네. 또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시세 조종에 편승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아, 여기 시세 조정을 알고서 돈을 빌려줬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또 그 주범이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형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었는데요. 형량이 더 늘어난 거죠.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지만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시세 조정 행위를 도모했다면서 범행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고 또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 도이치모터스의 초기 안정적인 성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주가 조작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지금 개미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 주가 조작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은요. 바로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쩐주. 이 전주 방조 혐의가 인정됐잖아요. 이 방조 혐의 사실은 김건희 여사도 좀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어제 오후에 근무하면서 이제 뉴스를 하는데 계속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속보가 나오면서 연결해서 이야기가 됐던 게 김건희 여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였어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또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거잖아요.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 2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의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인정된 이 전주 손 씨의 방조 혐의라도 김 여사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앞으로 계속 거세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또 이 관련해 가지고 그 해병대 그 사건, 그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의혹의 발단이 됐던 단체 대화방 참여자 그 사람도 여기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요.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권 전 회장 등과 시세 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단체 대화방 참여자로도 주목받았던 인물인데 이번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고요. 이 밖에도 재판부는 시세 조작 행위를 주도했던 주포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요. 또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뭐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하여튼 김건희 여사도 어떻게 방조로 기소할 것인지 검찰의 수사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22년에 시민단체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놓은 건데요. 감사원은
대통령 취임식 전에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급하게 공사를 추진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집무실 이전은 거의 모든 공사가 설계 도면과 예상 비용 산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관리 감독도 소홀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들어오는 불법 하도급이 많았다고 봤고요. 또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과다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한남동 관저 보수공사 역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 때문에 무자격 업체 15곳 이상이 승인도 받지 않은 채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래요. 그 청와대에서 용산 집무실로 나오는데 상당히 그 야당도 반대를 하고 또 네. 대통령 급하게 옮기고 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대통령 비서실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제기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 절차상의 미비는 있었다. 하지만 특혜나 직권남용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경호처 간부의 비위 사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원은 경호처 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간의 유착 관계로 약 16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거든요. 예. 전 경호처 직원인 A 부장은 각종 위법 행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되면서 파면이 요구된 상태인데요. 우선 사업 관리자 선정부터 문제점이 좀 지적됐어요. 예. A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4억 7천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네. 방탄창문 공사에 20억 원의 예산을 쓰게끔 해서 15억 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또 공사 수주업체에게 지인의 땅을 시세의 2배 가격을 주고 사게끔 강요하는가 하면 공사비 1억 7천만 원까지 대납하게 했다는 거죠. 감사원은 범죄에 연루된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예.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사업의 시급성과 보안성 등으로 생긴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피 같은 돈을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의대 증원 문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두 사람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할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전략 등을 놓고요. 네. 대립한 걸로 전해져 왔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이후에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요. 네. 비공개로 전환되자 한 대표는 최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걸 문제 삼은 걸로 알려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네.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을 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의사들을 자극하냐, 소환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포함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냐고 따졌다고 전해졌고요. 한 총리는 최근 복귀 전공이나 응급실 같은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을 언급하면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의사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공개 회의 때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군요. 그런데 또 2025년 지금 수시 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의대 증원 유예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의정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의대 증원이잖아요. 네.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에 2025년도 증원 유예를 포함할지를 놓고도 충돌한 걸로 알려졌어요. 네. 한 대표는 의료계를 일단 이 협의체에 끌어들이려면 의제에다가 제한선을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반면에 정부는 내년도 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한 대표는 일단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 총리는 대입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2025년 정원 문제는 다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거죠. 네. 이에 대해서 한 대표는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고 되물었고요. 한 총리는 지금 상황은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여야정 협의체,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정부와 여당도 지금 합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뭐 남자랑 여자랑 헤어졌을 때 한 번만 만나자 했을 때 만나자 하다가 갑자기 만나자고 이러면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비유인가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곧 시작인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네. 예, 국민의힘이 일단 참여 의사를 밝힌 곳만 모이는 개문발차라도 불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또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시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면서 야당만 협조하면 여야 의정 협의체는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의협 같은 대표성 있는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고요. 한편 환자 단체들은 또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면서 여야 환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또 들어오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석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명절 준비하기에는 물가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채소랑 수산물 가격이 많이 비싸서 부담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량을 공급하고 할인 행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장바구니 물가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려고 재래시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장기간의 폭염의 영향으로 특히 채소류 값이 많이 올랐어요. 온전한 형태의 배추를 파는 것도 드물고요. 또 시금치를 진열해둔 가게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마포구에 있는 망원시장의 한 첨가물 가게에서는 어제 알배추를 한 포기에 6,000원 그리고 무는 한 개에 4,500원씩 판매 중이었어요. 굉장하네요. 비싸죠. 물가협회가 지난 10일 기준으로 조사한 무 한 개 가격은 지난달 22일보다 11% 오른 3,700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틀 새 더 오른 겁니다. 엄청나네요. 수산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요? 저 동태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상인들은 들여오는 가격은 올랐는데 명절 매출을 위해서 판매 가격은 유지 중이라면서 매입 가격이 저렴해진 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과일은 좀 내렸다면서요. 망원시장의 한 첨가물 가게에서는 어제 홍로 사과를 5개에 10,000원 그리고 배는 4개에 10,000원에 팔고 있었는데요. 상인들도 물량이 시중에 좀 많이 풀려서 과일은 가격이 좀 내렸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게다가 여러 개를 사면 애놀이를 빼줄 만큼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정부는 가용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고 출하 장려금을 2배로 확대해서 불안한 가격을 잡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물가 굉장히 비싸네요. 이제 묵국 못 먹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태연한 뉴스 태연하게 쭉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